배당금으로 노후 끝? 58세 약사의 은퇴 후 삶,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이런 제목을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연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은퇴 설계라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면 더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나는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적지 않은 수입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자책하게 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흔히 배당금 하면 큰 돈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패시브 인컴 정도로 간주하곤 하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 체감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장밋빛과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느 대기업 출신이 배당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다. 주식 투자로 한 달 생활비는 문제없다.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전부 거짓은 아닐지라도 여기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엄청난 원금이 필요하다는 것. 매년 같은 배당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즉, 다들 미래에는 삶이 안정되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전혀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례를 듣고 나면 왜 배당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하는 게 위험한지 조금 더 공감이 될 거예요. 58세 약사의 은퇴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은퇴 전 약국을 운영하던 어씨 58세는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우량주에 투자해 놓았어요. 약국은 꽤 잘 되었지만 50대 중반에 지병이 생겨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진 거죠. 결국 건강을 이유로 약국을 처분하고 그래, 이제는 쉬면서 배당금이나 받자라고 결심했대요. 당시엔 현금도 꽤 있었고 주식 배당금만으로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금이 훨씬 적게 들어왔어요. 아, 기업이 올해는 배당을 줄였구나 하고 넘겼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배당 성향이 불안정해지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소하게 즐기려던 취미 활동도 생각보다 돈이 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도 다니고 가벼운 여행도 하다 보니 생활비가 늘어났고 본인이 예상했던 월 20만 250만 원 선의 수입이 사실상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일이 생겼죠. 결국 어씨는 펀드를 일부 해지해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목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수입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약사가 편의점 알바를 해? 하며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적어도 내가 내 생활비는 벌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지출, 건강 문제, 불안정한 배당 수입이 겹치면 은퇴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퇴직금 전부를 배당주에 넣었던 55세 공무원의 흔들린 노후. 두 번째 사례는 55세의 명예퇴직을 한 B씨의 이야기예요. B씨는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서 나름 안정적이라는 평판을 들었죠. 실제로도 큰 사고 없이 근무를 잘했기 때문에 본인은 퇴직금이 꽤 클 거라 믿고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은퇴 직전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배당주 투자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마음이 혹해버렸다는 거예요. 배당주가 안정적이다. 요즘 이자율은 낮으니까 은행에 돈 넣어두느니 배당주가 낮다 같은 말에 B씨는 크게 공감했어요. 그래서 퇴직금과 모아둔 적금까지 거의 전부를 우량 배당주에 넣어버렸어요. 초반 몇 달 동안은 나쁘지 않았대요. 매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이 꽤 쏠쏠했거든요. 역시 배당주가 답이었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글로벌 이슈로 인해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던 시점이 오면서부터였어요. 배당주 역시 주가가 크게 빠지고 함께 배당금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게다가 B씨가 은퇴 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노후에 취미 삼아 악기를 배우고 싶다며 비싼 악기도 사고 취미반 레슨도 등록하고
가끔은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다 보니 목돈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배당금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당금은 어느 정도 꾸준했어도 배당금만으로 모든 생활비가 충당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갑작스런 의료비가 생기면 그 부족분을 메우려면 결국 주식을 조금씩 팔게 되거든요. 그렇게 주식을 팔고 나면 앞으로 받을 배당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B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결국 남은 주식 일부를 처분한 돈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가게도 차리고 배당금은 차곡차곡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 심리적 압박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3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가 완벽할 줄 알았던 60세 IT 개발자의 고민. 마지막으로 CC 60세는 IT 업계에서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개발자였어요. 매달 월급도 높았고 노후에는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특히 IT 회사 주식도 스톡 옵션으로 꽤 받았고 그 주식들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해주면서 이 정도면 내가 60살에 은퇴해도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은퇴한 뒤 가장 큰 문제가 계획 없는 지출이었다고 해요. 오래 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에 시도하려다 보니 지출이 급증했어요. 가령 한 달 만에 해외여행을 2번이나 가고 밀린 취미생활에 이것저것 돈을 쓰면서 생활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 거죠. 그러면 스톡 옵션이나 주식이 있잖아? 쉽겠지만 문제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배당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CC는 이건 정말 내 예상 밖이었어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CC는 얼핏 보면 재정적으로 넉넉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큰 자산도 생각보다 쉽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은퇴 전에 들었던 그 안전망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결국 지금 CC는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을 조금씩 굴리면서 파트타임 컨설팅 업무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60세가 넘으면 경력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체력 문제도 생기니 예전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욱이 IT 시장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본인이 쌓아온 경력이 당장 통하지 않는 면도 있고요. 은퇴 후 배당금 생활 왜 실패하기 쉬울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충분히 커버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은 은퇴 후 고정 지출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많이 생긴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의료비 증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 등이 늘어나죠. 예상 외 수술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지원금, 은퇴 후에도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부모님 요양비 등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및 경기 변동,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배당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취미생활 또는 여행비, 은퇴 후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지출을 늘렸는데 막상 하다 보면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커지죠. 배당금이라는 건 결국 주식시장이 좋을 때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때 받을 수 있는 몫이에요.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그 몫도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죠. 설령 배당이 꾸준하다고 해도 은퇴 후 모든 생활비를 커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분산 투자와 안전자산 확보. 배당주만이 아니라 예적금, 채권, 부동산, 연금 등 여러 형태로 자산을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특히 생활비 23년치 정도는 예금이나 적금처럼 비교적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면 급작스런 시장 변동이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계획적인 지출 및 예산 설정. 은퇴 후 지출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부모님 부양, 자녀 결혼 자금 등도 어느 정도 감안해 예비비를 준비해 둬야 해요. 여행, 취미생활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잡고 지출해야 훗날 돈이 어디 갔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죠.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 은퇴는 일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재능 기부, 컨설팅 등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삶의 의미도 커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연금제도 적극 활용.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연금은 배당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흔히 듣는 배당금으로 노후 즐기기 같은 말은 일부 사례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현실은 커다란 목돈이 없으면 배당금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고 예상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전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당금 하나만 믿고 은퇴를 결정한다면 위의 세 사례처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은퇴 전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면,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내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면,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만약 지금 당장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분들의 시행착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한다면 적어도 아차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준비에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실패 사례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참고해서 우리 각자가 조금 더 단단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니까요. 그 시작을 두려워하기보다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